안녕하십니까. 주암댐 도수터널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할 최병규입니다. 작년 9.15 전력 대란을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전력이 올 여름 무더운데 국민 여러분들은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전략하느라고. 똑같이 저희 물도 우리가 찾는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물이 주암 도수터널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사전에 점검하고 검토하는 방안에서 오늘 이 주제를 발제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오늘 본 토론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의 시설 현황, 운영 중의 사고에 대한 이력, 그 다음에 도수터널의 안정성 평가와 안정화 방안 및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토론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암 본댐이 있는 주암호와 저절댐인 상사호를 연결하는 것이 주암 도수터널이 되겠습니다. 이 주암 도수터널을 통해서 오는 이사천 계통에서는 전남 동부권의 즉 여수산단이랄지 여수, 순천, 보성, 벌교 이런 지역들의 생공용수 원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 49만 8천 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준공 이후에 낙반 사고는 2회에 걸쳐 있었으며 3차에 걸쳐서 보수 보강 공사를 하고 94년도 이후에 재통수한 이래로는 현재 도수터널을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구조적인 취약성과 시설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운영 조건 악화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대 도수터널에 대한 진단 방안 수립과 금년에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승용 의원님께서 주암댐 현장 방문 시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시급성에 공감하시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였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로서 주암 도수터널은 1986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0년 12월에 준공하는 통수를 하고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운영 중에 91년 7월 1차 낙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라이닝이라고 해서 25m 구간에서 터널 안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이런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92년 12월에는 또 운영 중에 2차의 낙반 사고가 발생하여 역시 100m의 라이닝을 설치하는 보수공사를 수행하였고 93년 8월부터 94년 5월까지 3차 475m의 라이닝을 설치함으로써 준공 당시에 설치된 라이닝 465m와 3차에 걸쳐 보수 보강한 600m를 포함해서 현재 전체 11.5km 중 총 1065m가 라이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는 20년 빈도로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주암 도수터널의 문비를 조정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때 조정 수립 계획에 따라서 도수터널 출구부가 수위를 저하시키 노출되었을 때는 터널 안을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가뭄이 해소됨으로써 이 방법도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장대 도수터널 진단을 수립할 때는 진단 방법에 대해서 배수 방법과 비배수 방법 또 진단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영역을 1년 동안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주암 도수터널 시설 안정 기본 구상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암 본댐과 조절댐을 연결한 이 도수터널 전체는 주암 본댐이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하여 있으며 높이는 57m, 저수 용량이 4억 5,700만 톤이 되겠습니다. 주암 조절댐은 순천시 상사면에 위치하며 높이는 100m에 총 저수 용량은 2억 5천만 톤으로 주암 본댐의 약 절반 정도의 물그릇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상사호와 주암호를 연결시키는 게 주암 도스터널로서 길이는 11.5km이고 크기는 3.2m에서 4.9m의 터널을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 산단, 순천시, 보성군, 호흥군 쪽에 용수를 공급하는 54만 톤의 1용수 공급 시설이 본 주암 도스터널이 되겠습니다. 용수 공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동북권에는 총 용수 수요가 108만 톤이 되겠습니다. 1일. 이것을 크게 보면은 이사천을 통한 도스터널에 의해 이사천을 통해서 54만 톤, 섬진강에서 다합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54만 톤 해서 108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사천을 통한 도스터널에 대해서의 공급은 여수시의 생활용수 12만 7천 톤, 여수 산단의 공업용수 32만 4천 톤, 순천시의 생활공업용수 5만 8천, 고흥의 생활용수 5만 1천 톤 등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3만 1천 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우리나라 제2의 산업단지로서 작년 매출액이 9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산단의 16%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정유와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암댐 운영 중에 일어난 사고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암댐은 전체 11.5km 중에서 터널 발파에 의해서 형성된 2.9km 기관과 TBM이라고 하는 기계로 터널을 공사하는 구간이 8.6km 해서 11.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091년 7월에 1차에 2개소에서 낙반 사고가 발생했고 92년 12월에 2차가 발생했다. 1차와 2차 낙반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문비 조작에 따라서 수압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비라이닝 구간의 지반이 이완, 수축, 연약된 파괴를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비라이닝 구간이라는 것은 터널을 발파해서 굴착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분이 그런 비라이닝 구간에 수분이 침투하고 압력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불연속면으로 되어 있는 단층대와 전단대에서 지반 열화 현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낙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낙반 사고가 분석된 것에 대해서는 기포 콘크리트를 주입하고 라이닝을 추가로 600m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입니다. 도스터널 운영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현재 도스터널은 운영 중에 있는 상태에서 물을 빼는 배수 작업을 상태할 경우는 붕괴 위험이 상존하여 있는 것으로서 점검과 안전지단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94년 이후 수문을 개방하여 현재까지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적정 유지 보수에 제한을 받고 있고 결국은 이것은 시설물의 경제적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터널 내부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나 진단 방안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장대 터널의 정밀 안 된 진단 사례는 2001년도에 준공된 영천도수로 경우 길이는 33km입니다. 역시 용담 도스터널은 22km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전 구간이 라이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배수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정밀안전 진단 시기는 시특법에 의해서 일종 시설물은 최초 정밀 진단을 준공 후 10년에 1회를 실시하고 구조물의 상태 평가에 의한 등급별로 4년 내지 6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터널의 조사나 진단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터널 내부를 배수 허후에 육안으로 직접 조사하는 배수 전단과 잠수부나 무인 장비를 통해서 진단하는 비배수 진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저희 주암 도스터널에서는 실질적으로 수문 조작 시 수압 변화에 따른 터널 붕괴 가능성으로 시행할 수 없었으며 올 1월 잠수부를 투입하여 실지 수중조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수심이 깊고 장대 터널인 관계로
잠수부에 접근이 불가능했으며 탁도 또한 시계가 불량하여 접근할 수 없어서 역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무인 장비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우리 국내에는 무인 장비에 의한 진단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해외의 경우에도 물이 흐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비가 그것도 가시거리가 양호한 상태에서만 조사했던 사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수 진단에 따른 사고 위험과 비배수진에 따른 운영 및 터널 적용 불가 관련해서 안정성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성 평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평가하였습니다. 첫째, 지질학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도수터널 지역의 기반함은 편마압류라고 합니다. 이 주암 도수터널 지역은 전단대 영향으로 해서 단층과 습곡이 발달하고 이런 순창 전단대의 동측에 위치해가지고 연성 전단대 중심부에 근접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전단대나 단층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풍화에 민감하여 물 접속 시 쉽게 열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평가입니다. 이 경우는 낙반 사고가 일어났던 구간의 지질 조건을 분석해 본 결과 발파 구간의 경우는 2등급과 3등급 구간, 단층대가 교차한 구간에서 낙반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1차나 2차, 3차 보강을 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터널 전 구간에 대해서 낙반 사고 유사 구간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파 구간에서는 2등급과 3등급 구간, TBM 구간에서는 3등급과 4등급 구간, 또 단층과 전단대가 10cm 이상 된 구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과거 낙반 사고와 유사한 구간은 발파 구간에서 27개소, TBM 구간에서 29개소, 총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로서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주암 도수터널이 가지고 있는 편마암 구성암종과 유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성치를 적용하였으며 국내에 변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프랑스가 변이를 관리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붕괴 시 조사되어 있는 GPR 결과를 가지고 단층대 열화 특성을 모사한 결과 건설 당시에서는 내수압을 고려하였고 이 내수압만 있는 상태에서는 변이 기준 자체가 안정치 이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안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건을 넣었을 때 특히 내수압과 단층이 때가 열화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때는 일본의 관리치인 20mm보다는 낮고 프랑스의 관리치인 10mm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어떤 비상상태가 발생해서 터널 내에 물이 빠졌다고 봤을 때 물이 없는 경우에는 내수압이 없고 단층대만 열화되어 있는 상태, 이 경우는 변이 기준치가 전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비 조작에 의한 변화 시에 구조적으로 과대한 변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공학적 특성으로서 단층대 및 전단대가 존재하고 풍화에 민감한 수분적 조시 강도가 저하되는 것이 있었으며 비라이닝 구간 단층대의 침투술에 과잉 강급수압이 발생하여 인장 균열으로 진행될 경우 전단 강도가 저하되는 수로 터널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신 국제 기준을 적용한 라이닝 추가 구간을 검토한 결과 6.4km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비라이닝 구간의 락볼트는 부식되고 부착력이 감소하는 집어 능력이 저하되는 라이닝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자문가회의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구조적 취약성과 사고 개연성이 내재해 있으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안정성 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단계 지질학적 평가, 2단계 간접 평가, 3단계 모델링 해석, 4단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풍화에 민감한 전단대가 인접해 있고 과거 사고 유사 구간과 상존하고 있으며 수압 변화 시 변형 기준을 초과하고 전문가 단행 등 안정성 평가 결과 구조적 불안정으로
시설의 안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 안정화 방안 검토입니다. 시설 안정화 방안을 크게 말씀드리면 제1안에서는 현재 있는 주암댐에 대해서 주암댐 도수터널을 복선화하는 안으로서 이 안은 본댐에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안은 보성관과 이사천을 연가는 21km의 연결 관로를 설치한 안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3안은 다합취수장, 섬진강의 다합취수장을 기존에 있는 54만 톤 외에 추가로 증설을 해가지고 관로로서는 31km의 증설이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기타 방안으로서 해수 담수화를 할지 지하수 개발을 할지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보았지만은 사업비가 과다하고 또 적지가 부족한 관계로 대안으로서는 제외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의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인 도수터널 복선화 터널의 경우는 경제성 확보와 공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보상 면적이 적어서 민원이 발생할 부분이 가능성이 적고 다합 취수장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시설로서의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점인 연약대 주변의 시공 시에는 정밀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배웠습니다. 이 안인 보성관과 이사천을 연결하는 관로입니다. 이 경우는 공정이 단순하고 시공성이 양호하며 유지 관리가 또한 용이합니다. 하지만은 21km라는 관로를 중심으로 한 보상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관의 특성상 30년마다 갱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랄지 교체해야 하는 부분 이런 걸로 인해서 유지 관리비랄지 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안이 다합취수장 증설 관계입니다. 이 경우도 이 안과 비슷하게 공정도 단순하고 시공성은 양호합니다.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하지만은 보상 31km라는 관로와 섬진강에서의 추가 취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민원으로서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비가 과도하고 역시 여기도 관로이기 때문에 30주마다 관로 갱생이랄지 교체 부분들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용수 배분 계획에 대해서 조정을 했을 경우 기득 수리권자들과의 민원 발생 가능성 또 이런 용수 공급을 하기에는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류 시설에 대한 검토들 다각적인 부분들을 추가로도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도수터널을 신설하는 즉 도수터널을 복사하는 안을 공사비 1765억에 5년의 공사가 가능한 안으로 저희들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의 복선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광양 2단계에 대해서 현재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진 대책 강화로서 수로 시스템을 복성하는 도역과와 용수시설과 노후화되고 지진에 대응할 수 있게 병설 수로를 설치하는 이런 분마 용수시설 또 도수시설을 복선화시키는 오키나와 네트워크 노후화 시설 그 다음에 도수시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아이치현의 수원 네트워크 수변 다원화 시설 미국의 경우는 관로를 보수 보강하고 추후에는 서로 상호 교체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헐트망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도수터널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용수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터널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을 때 복구 공사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터널을 폐쇄를 해야 됩니다. 문비로 폐쇄를 하고 난 뒤에 현재 조절지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균 운영수인 93원에서 도수터널의 출구까지인 75m까지 물을 배수를 해야 됩니다. 터널 내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가 붕괴랄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터널 내부의 상세조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원인 분석에 따른 공법 선정과 시공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용수 공급은 현재 공급하고 있는 49만 8천 톤을 기준으로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먼저 1단계 공사 준비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막 사고가 나서 터널을 폐쇄한 이후에 저수지에 터널 내 물을 배수하기 기간까지는 평상시에 운영하고 있는 조절지의 운영 수위에서
터널 바닥까지 75원까지는 약 7,400만 톤의 저수 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49만 8천 톤을 1 공급했을 경우 공급 가능수는 148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른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을 수립할 수 있겠죠. 2단계는 이제 공사가 복구가 시작됐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 터널 바닥에 있는 75원에서 취수 가능 수위 52원까지 약 4,500만 톤의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가지고 공급했을 경우에 90일, 약 3개월 동안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이 기간대에 사고가 경미하여 90일 이내에 공사가 끝났을 때는 바로 통수를 해서 용수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90일이 넘었을 경우에는 장기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기 대책 30일은 90일을 초과했을 때는 결국은 양수, 남아있는 물, 결국은 이 밑에 치수를 하고 남아있는 바닥까지 있는 물이 약 1,000만 톤이 있습니다. 이 1,000만 톤은 하루에 약 28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남 동부권의 일평균 공급량이 82만 2천 톤입니다. 그래서 다합 치수상과 조절지에 남아있는 28만 2천 톤을 포함해서 공급할 경우 약 35일 동안 공급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다행히 공사가 되면 약 125일 내에라도 공사가 되면 다시 용수 공급은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고 이 기간이 넘을 만약에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 그랬을 경우는 다합 지수장, 저희 주변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역시 여기 때는 농업용수를 제한하고 연결 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 이것 외에도 물차로 물을 공급한달지 병물을 공급한달지 하는 이런 제한급수를 포함하는 비상단계의 계획까지 수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제안한 신설 도수터널 복선화에 따라서 신설 터널을 향후 공사 후에는 기존 터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다합 치수장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용수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기존의 도수터널을 이용해서 비상용수 공급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 역시 신설 도수터널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달지 점검을 한달지 이럴 경우에는 그 부분의 물을 기존에 있는 도수터널을 통해서 임시로 공급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래 크게 두 가지의 활용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암 도수터널은 여수 산단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공급이 중단 시 사회 경제적 국가 재난을 초래하고 이것은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평가 결과 풍화에 민감한 전단대가 인접되어 있고 과거 사고 유사 구간이 상존하고 있으며 수압 변화 시 변형 기준을 초과하고 전문가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도수터널 복선화 방안이 경제성, 시공성이 양호하며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는 항구 대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복선화를 통한 시설 안정화로 전남 동북권 지역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 정책에 부응하는 선제적 시설로 관리로서 국가 기반 시설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